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세계관에 코바야시의 메이드래곤에 나오는 토루 칸나 코바야시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에 메이드래곤 가상 시나리오 일부를 만들고 생각보다 저조한 조회수에 댓글에 많이 달린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구나,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잘 아는 작품의 캐릭터를 골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잠시 2부를 미뤄두었는데, 그래도 한번 시작한 건 끝을 내주라는 댓글이 많아서 이렇게 2부를 만들어 봅니다. 아직 토르 칸나 편 일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즐기시는 것에 더 효과적이니 보고 오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지난 시나리오에서 귀칼 세계관에 들어간 코바야시 토르 칸나가 타마요와 탄지로를 만나게 되고 하요노 루이를 퇴치한 후 귀살대 본부로 찾아가게 되는 전개까지 진행했었죠. 자,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귀살대 본부로 찾아가게 된 이들, 우선 혈귀인 네즈코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죠. 많은 주들이 네즈코의 즉결 처형을 외쳤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자 탄지로는 격하게 반항했고, 칸나 역시 슬퍼하며 타메 라고 하며 네즈코를 향해 달려나갔고, 미츠리는 칸나를 보자마자 귀여워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뭐냐고 물었고, 기우가 하요노를 잡은 인물들이라고 하자 이런 어린 소녀가? 하며 놀랐죠. 칸나는 네즈코가 담겨있는 나무 상자를 끌어안았고, 사네미는 칸나에게 위험하다며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러자 칸나는 네즈코는 위험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옆에서 지켜보던 토르와 코바야시 역시 네즈코는 우리를 전혀 공격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죠. 하지만 사네미는 그런 건 말도 안 된다며 자신이 보여주겠다고 칼을 네즈코의 가방에 들이밀자 칸나가 날개를 펼쳐 사네미를 날려버렸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모든 주들은 얼떨떨해졌고, 저건 말로만 듣던 천사인가? 라고 생각했죠. 이미 이때 시절에도 서양 문물이 들어왔기에 천사라는 미지의 존재에 대해서 익히 들었기에 주들은 칸나의 날개에 황홀해 했습니다. 사실 칸나는 드래곤이지만 이들이 칸나를 천사로 믿고 있자 코바야시는 이 기회를 노려야겠다는 생각에 천사의 칸나가 네즈코는 위험한 존재가 아님을 판별했고, 네즈코를 인간으로 돌리기 위해 12개월 퇴치와 무제한 퇴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자 주들은 환호했고 네즈코의 처벌을 면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날개 달린 인간의 모습과 대낮에도 멀쩡히 있는 걸 보니 혈귀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때 타마의 고양이 차차마루가 코바야시에게 다가와 편지를 줬고, 그 편지를 읽어보니 지금 무잔이 있는 무한성에서 하연을 소집했으며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 것 같다고 했죠. 곧바로 토르와 칸나, 코바야시, 탄지로, 네즈코는 함께 타마요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고 타마요를 만났습니다. 타마요는 지금까지 만난 여러 혈귀들에게 유시로의 혈기술이 담겨있는 부적을 몰래 붙여놓고 무장의 정보를 얻기 위해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최근에 하연 6으로 들어가 현재 어떤 성에 집결해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 무한성이라는 곳은 아무래도 유시로의 혈기소가 비슷한 타입의 혈기술이기에 유시로의 힘으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적의 소굴에 들어가는 것이니만큼 위험하다고 했죠. 하지만 토르는 일단 빨리 처리하고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려주려면 그곳으로 가는 게 제일 좋겠다고 했습니다. 코바야시는 토르와 칸나가 위험해질까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불쌍한 카마도 남매를 위해 허락을 했죠. 그리고 결심한 듯 코바야시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그냥 평범한 인간인데 무장에게 간다면 위험하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코바야시는 더 위험한 드래곤들을 많이 만났는데도 살아있는 것을 보며 쉽게 죽을 운명은 아닌 것 같다고 했죠. 토르는 코바야시 상이라면 제가 지켜주겠다고 단언하며 함께 그 무한성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탄지로와 네즈코는 타마요와 함께 이들의 건투를 빌었죠. 유시로는 무한성 입구에서 자신의 혈기술로 그것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토르는 인식저의 마법을 칸나와 코바야시에게 걸어 몰래 무장이 있는 곳으로 날아갔고, 그곳에서는 하연들을 숙청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토르는 그 모습을 보고 악덕 사장인가봐요, 일 못하는 직원들을 전부 해고시켜버린 것 같아요 라고 말했고, 코바야시는 너 도대체 그런 건 어디서 알았니? 라고 하자 드라마에서 봤다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악덕 사장들은 꼭 정의의 심판을 받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심판을 내리면 되겠네요 하며 토르가 신나했죠. 부자는 하연들을 숙청한 뒤에 잇따라 상연들을 모아 잔소리를 했습니다. 푸른 피아나를 도대체 언제 구할 것이며 언제 귀살대를 멸할 거냐고 말이에요. 부자는 특히 하투페 모양의 귀걸이란 귀살대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만 생각하면 열불이 난다고 그 녀석부터 꼭 찾아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의 동생으로 보이는 여자를 혈귀로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내 피가 옅은 건지
내 저주가 통하지 않으니 그 혈기를 꼭 데려오라고도 명했죠. 토르는 무장이 말한 것이 탄지로 남매인 것을 알았고 상현들이 다른 곳으로 가면 탄지로 남매가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습을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입에서 화끈하게 불을 뿜어 무장에게 날렸고 엄청난 화력은 순식간에 상현들을 덮쳤습니다. 순간 엄청난 불길이 오자 무자는 화들짝 놀라며 몸에 붙은 불을 털어내고 저 녀석은 도대체 뭐냐며 상현들에게 저 녀석들을 잡아 죽이라고 했죠. 토르는 칸나에게 코바야시상을 지키라고 말하며 앞장섰습니다. 상현육 다키우타로가 가장 먼저 뛰어가 토르와 대치를 했죠. 다키우타로는 상현육보다 더 높은 자리를 얻고 싶었고 지금이 무장에게 자신들의 실력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했죠. 규타로는 내가 이 금발 녀석을 맡을 테니 넌 저 꼬맹이와 안경을 맡으라고 했습니다. 다키는 알겠다고 하고 코바야시를 먼저 죽이려고 했죠. 다키는 코바야시에게 오비를 알리며 다른 두 녀석은 좀 괜찮게 생겼지만 너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를 정도의 추녀구나 라고 했고 코바야시는 뭐 그렇지 하면서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고 칸나는 코바야시에게 코바야시도 귀여워 라고 위로를 했죠. 그 순간 엄청난 화염이 다키와 함께 오비를 전부 태워버렸고 다키를 땅바닥에 꽂아버렸습니다. 토르가 규타로를 상대하다가 말고 코바야시를 모욕하는 말을 들어 엄청나게 열이 받아 달려왔고 다키를 공격한 것이죠. 다키는 바닥에 처박혀 토르에게 짓밟히고 있었고 그때 규타로는 곧장 토르에게 도개낫으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딱딱한 토르의 비늘에는 그 낫이 흠집조차 내지 못했고 토르는 앙? 이라고 하며 파괴광선으로 규타로의 몸 전체를 날려버렸죠. 그때 상현호 교코와 상현사 조아쿠텐이 혈기술을 뿌렸고 토르는 마법진으로 그것들을 전부 막아낸 후 에너지파로 맞받아쳤고 교코와 조아쿠텐은 그 파괴력에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토르는 이것을 버티신다고요? 하며 입으로 브레스를 뿜어내자 교코와 조아쿠텐은 화력에 몸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교코는 그대로 소멸을 해버렸지만 조아쿠텐은 몸이 소멸하지 않고 다시 재생을 했습니다. 토르는 저 녀석은 어떻게 재생을 한 거지? 하며 당황했죠. 한탱구의 본체는 작은 개체로 숨어서 저 무시간 파워는 뭐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숨어있으면 난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위를 쳐다보니 칸나가 맹숭맹숭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고 칸나는 한탱구의 본체를 하고 삼켜버렸죠. 그러자 조아쿠텐의 몸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바야시는 멀리서 칸나의 먹방을 보며 엄청나게 당황했고 칸나 그런 건 먹으면 안 돼 라고 했지만 칸나는 맛없어 라고 하며 이미 소화를 시켰다며 배를 통통 두드렸죠. 그때 토르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요 하며 귀찮아했고 그때 아카자가 뛰어와 토르를 무차별적으로 난타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르는 이 녀석은 꽤 하는데요? 라고 하며 가드를 했고 아카자의 파괴살 각식에 차여 나라가 벽에 부딪혔죠. 코바야시는 토르! 하며 걱정했지만 토르는 먼지를 훌훌 털어내며 이 정도쯤이야 뭐 하며 토르의 눈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토르는 양팔을 드래곤의 팔로 바꾼 다음 아카자에게 주먹을 날렸고 아카자는 그것을 막았지만 그 거대한 중량에 그대로 100m는 날아가 버렸죠. 토르는 인간의 모습이지만 엄청나게 무거운 드래곤이기에 주먹 한 방 한 방이 비행기가 전속력으로 다가버린 수준의 파워를 지녔으니까요. 그때 코쿠시보는 코바야시 앞에 섰고 칸나는 코바야시를 지키기 위해 날개와 양팔을 펴서 막아섰습니다. 코쿠시보는 어린애라도 우리를 공격한 이상 죽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며 달의 호흡으로 사정없이 칸나를 공격했고 귀여운 칸나는 으아 하며 코쿠시보의 참격을 날개로 막고 있었습니다. 코바야시는 칸나 하고 소리쳤고 그때 도우마가 코바야시 앞에 다가와 너는 내가 먹어주마 하며 기분 나쁘게 웃었죠. 토르는 아카자를 상대하느라 정신없고 칸나는 코쿠시보에게 당하고 있었기에 코바야시는 이래서 같이 오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자고 있을걸 이라며 한탄하고 있던데 도우마는 코바야시에게 얼음 혈기술을 날렸습니다. 코바야시는 이제 꼼짝없이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엄청난 화염이 그 얼음들을 전부 녹여버렸죠. 그쪽을 보니 이루루가 있었고 엄청나게 열이 받아 있었습니다. 감히 내 코바야시에게 공격을 했겠다 하며 엄청난 화력을 도우마에게 뿜어냈죠. 그리고 코쿠시보에게 당하고 있던 칸나 앞에 갑자기 어떤 남자가 막아서더니 팔을 들어 코쿠시보를 향해 어두운 기운을 뿜어냈고 코쿠시보는 갑자기 행동이 멈춘 뒤 고통스러워했죠. 칸나가 그를 보니 그는 파프닐이었습니다. 코바야시는 이루루와 파프닐이 여긴 어떻게 왔냐고 묻자 뒤에서 루쿠아가 등장하며 내가 데리고 왔어 라고 했죠. 이루루가 알바 끝나고 집에 왔더니 토르와 코바야시, 칸나가 돌아오지 않아 루쿠아에게 전화해 울었고
루크와는 파프니과 함께 토르의 마법 흔적을 쫓아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도마는 열이 받아 자신의 최대 출력의 얼음을 이들에게 날렸고, 이루루는 심호흡을 하더니 엄청난 화염으로 도마의 얼음과 함께 도마를 화염으로 소멸시켜버렸죠. 이루루는 화염 드래곤으로 이 커다란 가슴은 화염 주머니라서 이렇게 큰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파프닐과 상대하던 코쿠시부는 파프닐에게 어두운 기운을 받은 뒤 요리치가 갑자기 튀어나와 자신의 몸을 베어버리기 시작하며 끝없이 몸의 소멸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죠. 파프닐은 저주의 드래곤으로 엄청나게 음침하고 무서운 드래곤입니다. 코쿠시보에게 저주를 걸어 영원한 트라우마에 고통을 겪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카자 역시 이미 토르의 드래곤 펀치에 몸이 박살나 있었고, 이루루를 발견하자 이루루는 도대체 여기 왜 왔냐며 나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틱틱거렸죠. 그런데 코바야시는 파프닐씨, 이루루, 루크아씨도 왔는데 엘마는 안 보이네요? 라고 물었고, 엘마도 함께 오긴 했지만 아사쿠사 거리에 맛있는 음식들 냄새에 취해 노스로 갔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여기 와봤자 쪽수가 안 맞을 것 같다고 말해요. 무자는 이 드래곤들의 집합에 어처구니가 없었고 이건 좀 심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토르는 분노의 파괴광선을 무자에게 날렸고, 칸나도 전기 에너지파를 날렸고, 이루루도 화염의 브레스를 무자에게 날렸죠. 그것들이 합쳐져 말도 안 되는 파괴력에 공개되었고, 무자는 저항할 틈도 없이 몸의 세포가 전부 타버렸습니다. 그렇게 무자에 소멸하고 나자 코바야시는 깜짝 놀라며 안돼, 무자의 피를 모아가야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했잖아 라고 했고, 토르와 칸나는 맞다 라고 하며 당황을 했죠. 곧바로 타마에게 돌아간 이들. 다행히도 네지코는 이미 무자의 저주를 이겨낸 상태라 무자이 사라졌다고 해서 소멸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자의 피가 없으니 인간으로 되돌릴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죠. 코바야시와 토르칸나는 네지코와 탄지로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기분이 울적해졌습니다. 그때 루쿠아가 이 소녀를 인간으로 되돌리려고 한다고? 그건 시간 조작을 통해 인간으로 되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고, 토르는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그런데 저는 지금 마력을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라고 하자 루쿠아는 언제 네지코가 혈기화되었는지를 묻고 그만큼의 시간을 되돌려 다시 인간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루쿠아는 그냥 드래곤이 아닌 전직 신이었던 인물로 그 강력함은 세계관 탑급의 인물이죠. 그렇게 쉽게 네지코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며 이제 돌아갈까요? 하고 코바야시 일행은 탄지로 일행과 인사한 뒤 원래 세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참, 한 명 빠뜨렸죠. 엘마는 여전히 아사쿠사 거리에서 온갖 음식을 먹고 있다가 이 시나리오는 언제 끝나려나? 끝났다고요? 하며 화들짝 놀랐죠. 자, 이렇게 코바야시의 메이드래곤에 나온 캐릭들이 귀칼 세계관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의 가상 시나리오 중 가장 많은 캐릭터를 불러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기회에 메이드래곤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는 것 추천드리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코바야시의 메이드래곤 인물들이 귀칼 세계관에 들어간다면 어떤 전개가 펼쳐질 것 같은지 다양한 의견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